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예비 신부님이 결혼을 앞둔 상태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주셔서 파혼을 원한다고 하시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일지 지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로 29살 된 여자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지요. 저의 경우에는 아빠도 엄마도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상태예요. 듣기로 제가 아기 때 보육원 앞에 버려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부모 한쪽이라도 다시 찾아올 마음이 있으면 쪽지를 남겨서 아이 이름이나 자기 상황 같은 거라도 밝히고 나중에 찾아온대요. 저 같은 경우는 다시 찾아올 마음도 없었는지 쪽지 한 장 없이 그냥 저 혼자만 버려져 있었다고 해요. 지금도 부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저 찾는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흔히 고아원이라고 부르는 보육원 생활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다행히 원장 선생님이 양심적인 분이시라 가끔 TV에 나오는 사건 사고를 겪지는 않았지만요. 그래도 부모 있는 가정과 비교하면 많이 비교될 수밖에 없었지요. 정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고등학교 졸업하는 순간 보육원에서 나와야 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고등학교부터 직업 공부를 많이 했어요. 사무 이런 쪽에 제가 재능이 좀 있더라고요.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재능이 있다는 말을 들었고 진로도 그쪽으로 잡기로 했어요. 물론 화려하게 살고 싶다는 꿈도 있었지만 꿈만 쫓기에는 현실이 가혹했으니까요. 결국 고등학교 마치고 바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무 능력 이런 것이 뛰어나다는 건 빈말이 아니었어요. 처음 들어간 회사에서도 처음에는 고졸이라 무시당하였지만 이후 연봉이 순조롭게 올랐거든요. 이후 첫 회사가 3년 만에 문을 닫고 다른 데로 옮겨서 근무하고 있어요. 그 두 번째 회사에서 예비 남편을 만났지요. 일관계로 만나서 사이가 가까워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만나서 한 1년 뒤에 제가 보육원 출신이었다는 걸 고백했어요. 예비 남편은 별일 아니라면서 받아주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들의 사이는 계속 깊어져 갔지요. 사귄 지 5년 정도 지나고 결혼 이야기를 하게 되었으니까요. 저도 예비 남편도 서로를 좋아해서 결혼 의사도 서로 오케이 했어요. 그리고 예비 남편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지요. 제가 고아라는 것은 남편이 기회 봐서 시부모님께 먼저 이야기했대요. 처음에는 두 분 다 이해를 잘 못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이 설득해서 어떻게 이해시켰다고 인사만 잘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고아라는 걸 안 상태에서 예비 신부님을 처음 만났지요. 최고 좋은 옷을 입고 선물 준비해서 인사드렸거든요. 일단 처음에는 시부모님이 인사를 잘 받아주십니다. 예비 시아버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 부모 이야기는 안 꺼내셨어요. 제 태생 문제가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은 눈치였지만 넘어갈만 했습니다. 문제는 예비 시어머니셨는데요. 상견례 대신하는 자리이기도 해서 말을 조심할 법도 한데 이야기 도중 불쑥 이런 말을 꺼내시더군요.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그런 곳에서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았느냐고 말씀하시더군요. 정말 웬만큼 무례한 사람이라도 어른이 면전에서 고하니까 가정교육을 못 받았다 같은 소리를 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다른 사람도 아닌 시어머니 될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거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도 일단 그 말에는 제대로 대답했습니다. 교육 잘 받아서 직장 잘 다니고 있다고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고아라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다고 하시고 심지어 회사 한 번 옮긴 건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고아라 회사를 도중에 나왔을 거란 말을 하세요. 듣고 있던 시아버지가 뭔 말을 그렇게 하느냐고 한마디 할 정도였죠. 예비 남편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요. 다행히 상견례 대신한 자리는 어떻게 넘겼거든요. 하지만 이후 계속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고아라서 어쩌고 저쩌고 하십니다. 대놓고 고아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가정교육 못 받아서 뭐가 부족하니 어쩌니 하는 겁니다. 비겁하게도 예비 남편이 없는 자리에서 주로 그러시지요. 저도 사람이니 그런 말 듣다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르잖아요. 그래서 참다 못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뭐 그렇게 잘나셨느냐고요. 남편 될 사람 말이 10여 년 전 시어머니가 집안 재산 크게 말아먹어서 그 충격으로 친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저는 우리 아빠 잡아먹은 적은 없다고 했지요. 예비 남편이 언젠가 술 취했을 때 한 말을 이었거든요. 그 말이 농담일지도 모른다 생각했는데 진담이었나 봐요. 그 말을 듣더니 시어머니가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피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절 때리기라도 하면 저도 시어머니 두들겨 팰 것 같아서 더러운 꼴 안 보려고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후 시댁에서 난리가 나고 예비 남편도 난리가 났어요. 저더러 무슨 말을 그렇게 했느냐고 하기에 제가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들은 막말을 다 들려줬지요.
다 듣고 난 예비 남편이 한숨을 쉽니다. 자기는 제 심정을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대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절대 용서 못한다고 난리를 치신대요. 일단 몇 달 기다려보던가 저더러 무릎 꿇고 사죄를 드리라네요. 저는 절대 사죄 못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예비 남편도 제대로 못 만나고 시댁과는 완전히 냉랭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제가 먼저 사죄하지 않으면 파혼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저는 더러운 꼴 보기 전에 제가 먼저 파혼 통보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아직도 남편 될 사람을 좋아하지만 그런 시어머니 보고 살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요즘 파혼을 점점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어머니 문제로 인하여 파혼까지 가게 되셨다는 말씀이셨지요. 어떤 방향으로 일을 풀어나가든 가능한 마음의 상처 받지 않고 마무리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